안녕하세요, 원신의 책방입니다. 저는 우울을 되게 깊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답답하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예민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 인생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걸 못 받아들일까? 제가 진짜 우울에 깊이 빠질 때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왜 살아야 되지? 결국에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나?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인생이 힘든데, 하기 싫은데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게 어차피 고통이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면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약물 치료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고 약을 먹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날카로운 걸로 여기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통증을 느껴야 이 사람이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이걸 피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든지 할 건데, 이게 아픈지 모르면 계속 찔리고 있겠죠. 그러다 피가 좔좔 나고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적절치 않아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보내주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자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접근이 꽤 좋았어요. 저는 행복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설계된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만약에 북극곰이 있어요. 근데 그 북극곰을 어디 사막이나 아니면 발리 이런 따뜻한 데다 데려놓으면 행복해 할까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물론 인간들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만들려고 설계를 하긴 했지만 본인들이 원래 살아야 하는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아파하는 동물들도 많이 보여요. 이게 다 본성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본인이 설계된 방식대로. 근데 인간도 똑같이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설계된 환경이 있는 거고, 그것대로 살지 못했을 땐 동물들처럼 아파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원시 시대에 살던 몸에서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힘든 이유, 아픈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에 근거해서, 호르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보니까 인문학으로 올라가 있긴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뇌과학에 기반한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아니면 행복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일단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원시인 때의 뇌와 똑같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중에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가 생기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핸드폰 볼 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우울해서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 힘들어서 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봤기 때문에 서서히 내 삶이 힘들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0만 년 전에 아침에 원시인이 눈을 떴을 때 그 원시인의 눈에 들어오는 햇빛의 량이 10만 럭스였대요. 그럼 이 10만 럭스는 뇌에 신호를 보내죠. 아침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사냥을 나가야 한다, 채집을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서서히 깨고 그와 관련된 이제 호르몬들도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아침은 대부분 뭐 휴대폰으로 좀 맞이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휴대폰을 보면서 몇 시지 딱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이랑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빛의 양이 300에서 500 럭스래요. 이 10만 럭스라는 건 맑은 날인데 300에서 500 럭스라고 하면은 되게 폭풍우 치는 날, 이 정도의 광량이거든요. 그럼 뇌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폭풍우가 치고 있어, 그럼 나는 나가면 안 돼 라는 신호를 온몸에 보내는 거죠.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내 몸을 일단 다운시켜 놓고 시작하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밥을 제대로 안 먹었을 때도 사람이 우울감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거거든요. 원신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몸이 움츠러들어서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내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밖에 나가면 위험할 때, 아까처럼 폭풍우가 치는 날에 그땐 뭐 우산도 없고 뭐도 없는데 비에 젖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가만히 있게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포도당이 떨어지고, 포도당이 떨어지면 세로토닌 합성이 줄어들고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면서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된대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동기가 사라지고 인생 의미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내 마음이 약해졌다, 나 우울증에 걸렸다, 나 번아웃이 왔다 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나의 정상인 뇌가 정상적으로 보낸 생존 유도 방식이었던 거죠.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이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도 되게 우울감을 많이 느낀대요. 은퇴 후에 갑자기 이제 막 쇠약해지는 분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가서 뭔가를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뇌가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뭐 은퇴한 분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잘린 분들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경향이 많대요. 요즘에 그 드라마도 엄청 유행하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사람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족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걸 의미했대요. 그것은 사실상 죽음이었겠죠? 뭔가 야생동물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없고 다른 종족에 의해서 나이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우리의 뇌는 우울 모드로 들어간대요. 에너지를 아끼고 위축되고 도전을 피하고. 그래서 현대인이 느끼는 공허함과 무기력은 철학적 고민의 결과가 아니다,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뇌의 신경화학적 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저는 진짜 우울할 때 PC방을 가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게임을 하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저는 게임할 때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충분한 자극이 들어가서 그럴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게임 처음 할 때는 좀 잘하다가도 1시간 정도 하면은 되게 못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면서 게임을 해서. 근데 그게 저는 뭔가 우울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느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내가 우울한 거는 내가 이걸 해서 뭐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난 진짜 노력해 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 지금 모습 왜 이렇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난 결국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란 말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면 내 기여가 즉각적으로 보여요. 경험치바가 막 올라가고, 뭐 축구 게임을 하면 골을 넣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서 나는 PC방을 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말하는 건 호르몬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거든요. 그럼 왜 호르몬이 해결책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책에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을 생각으로 고치려는 시도니까.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나는 불안한 상태라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나온 다짐은 오래가지 않는데요. 거기에 과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어떤 감각 정보가 전전두엽을 거쳐서 내가 판단하는 데까지가 0.2초가 걸린대요. 이것도 꽤 빠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있잖아요. 뭐 뜨거운 거를 딱 만졌을 때 탁 떼는 거, 그런 건 이제 감각 정보가 바로 편도체로 가는 건데, 그거는 0.012초가 걸린대요. 약 17배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건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자. 생각을 바꾸기 전에 신경계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내 삶을 바꿔나가기보다는 환경을 바꿔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를 올곧게 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자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온화한 스님이 막 즉문즉답을 하는 그런 자리를 생각해보면 그 스님들이 말하는 거는 다 생각으로 내 태도를 바꾸고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꽃을 보면 내가 좋아요? 꽃이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만약에 그런 절제된 생활,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현대인들처럼 밤 늦게까지 뭐 회식을 하고 야근을 하고 친구들 만나고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보다가 불이 나게 출근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깨달음에 간 사람이 아니라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면 다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자 말처럼 호르몬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된 방식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막 추천했는데 이 책 꽤나 두껍거든요. 그럼 이걸 읽고 아 그렇구나, 이 책의 스텝 처음부터 밟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얕은 우울감 정도에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정말 깊은 우울감이 있어서 이걸 읽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페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376페이지인데 설명이 이해는 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15개의 버튼은커녕 한 개도 누를 힘이 없다. 이 장은 그런 상태에서 읽는 설명서다 라고 나오는데요. 정말 이 딱 한 장만 보면은 내가 뭐부터 해야겠다가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좀 깊은 우울감에 계신 분이 이걸 보고 있다면 376페이지부터 보고 한 버튼 3개, 4개 정도 누를 힘이 됐을 때쯤에는 이걸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차근차근 읽어서 아 내가 이래서 우울했구나, 아 내가 이래서 기분이 그때 그랬구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되게 정상이네, 나 되게 건강한 사람이네, 이런 걸 느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도 조금 공유해 드리자면요, 이 책에서 진짜 세뇌하듯이 많이 말하는 게 있는데 당신의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당신이 설계된 방식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 땐 인생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나? 물을 덜 마셨나? 요즘 운동을 안 했나?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그냥 막연하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울함을 아예 못 느끼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울함이 느껴졌을 때 그걸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엄청난 변화였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샐러드도 먹어야지, 뭐 단백질 어떻게 챙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잘 알진 못했어요. 유튜브에 막 이런저런 영상 찾아봐도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방식들은 너무 편한데 돈이 많이 들고 어떤 방식들은 너무 귀찮아 보이고, 근데 그런 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줬달까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찾아본 논문과 여러 정보들을 자기 몸에 적용해 보면서 해주는 말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랑 안 맞으면 거기서 조금씩 수정하면 되겠다 라는 어떤 건강 생활에 대한 기초를 잡아준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게임 이야기도 했지만 내가 우울할 때 왜 우울했고 내가 그 행동을 왜 했고 내가 내 우울감을 해결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이 책이. 일단은 이 저자가 좀 마케팅을 하는 분이라 그런지 인스타에 마케팅하는 방식도 그렇고 좀 사짜 같았달까요? 이 전 책이 역행자라는 책인데 전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이 책도 되게 좋았는데 분명 맛을 보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소감이고, 그리고 다양한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되기는 했지만
또 삶이 너무 게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효율성,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제일 잘 굴릴 수 있는지, 이게 좀 극단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거부감이 든 것도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라는 게 조금은 더 의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유기물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뭐 삶이 힘들었다거나 요즘 우울감이 많다거나 아니면 나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까를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해 보고 싶어요. 이게 뭐 100%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아가고 내 기본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번 책을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한 문장만 딱 전달하고 영상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결함처럼 보이는 특성은 환경이 맞지 않아서 튀어나온 것일 뿐 환경이 바뀌면 무기가 된다.